클로징 벨라이프 따랑따랑 12월 23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판매하는 제품인데 멋있다. 판매 안 하더라도 네. 아 이건 너무 내가 이렇게 어디 길거리 백화점 가도 이렇게 살 것 같아. 피닉스 근데 진짜 저렴하네요. 4만 너무 9천 오, 피닉스. 이건 진짜 좋아요. 따뜻해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장도 따뜻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요. 얼마나 올라야 되는데요? 쭉쭉 가야죠. 한 4,300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예. 오늘 근데 일본도 약보합 0.1% 하락이고 네. 상해 종합도 뭐 0.1% 뭐 상승 요 정도. 예, 상해 0.1, 일본 0.1. 대만 봐야지 0.6. 요 정도. 0.6.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죠 뭐. 예. 우리는 연말에 뭐 다 0.18. 뭐라고요? 우리는 0.18. 0.18. 뭐 연말에 다 놀러 갔는데 뭐 이거 뭐 또 얼마나 또 그걸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한번 모셔서 오늘도 지식을 쌓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우진 공자님 그리고 김장렬 반도체 아저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공자님. 공자님, 예, 밀키 공자, 예, 밀키 공자. 밀키 공자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항상 따뜻하세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게 뭐야? 저희에게 또 사비로 맛있는 간식까지. 이게 뭡니까? 피낭시. 피낭시. 휘낭시에 네네. 프랑스, 네. 프랑스잖아요. 네,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네, 좀 먹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자정하셔요.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네, 여기 유명한 독일 빵집에서 사고요? 네. 독일 빵집에서 프랑스 거를 제가 사서 만들지도 그 못합니다. 얘기. 아 그래요? 네. 아 왠지 이렇게 파티셔처럼 싹 만드시는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어울리죠. 예. 흑백 요리에서 나가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심리적인 분위기는 좀 안 좋나 보네요. 안 좋았죠. 좀 안 좋죠.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으니까 맞죠. 양시장 다. 그래요? 네. 그 많이 빠진 종목이 있어요. 큼지막하게. 그래요? 네, 몇 가지 것도 있고 그럼 한두 오늘- 가지는 아니 분노를 사는 것도 있고. 오늘은 까불면 안 되겠네요. 그럼? 네, 까불면 혼나요. 아 그래요? 근데 이미 까부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저까지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아요? 아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아 이제 옷 벗고 제대로 해야겠다. 알겠어요. 오늘은 까불면 안 되는 장이고. 자 그럼 오늘 장 뭐가 분노 포인트였는지 공자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좋았죠. 미국 시장은 이제 센터랠리를 간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처음에 장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점점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근데 장 초반 사실 살짝 좀 걱정됐던 게 뭐였냐면 비트코인이 빠졌어요. 비트코인 빠졌어요. 네, 9만 달러를 넘어갔다가 다시 8만 8천 달러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이제 살짝 좀 걸린다라는 게 한 가지 있었고, 그다음에 환율이 두 번째 이슈였는데 1,480원을 계속 지켜준 듯했는데 오늘 1,484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또 뚫려버리면서 전반적으로 심리가 더 악화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코스피나 선물은 외국인이 지금 뭐 아직까지 마감 안 했지만 순매수였거든요. 1조 원 가까이 순매수인데도 불구하고 양시장 앞에서 뭐 코스닥은 좀 팔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시장 이외의 부분에서 지금 환율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환율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 하고 있어요. 네. 뭐 환율 5적이라고 뭐 쉽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다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 규제까지 완화시키면서 이제 환율, 그러니까 외환들을 좀 더 풀 수 있게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분명히 원화 매도 압력이 굉장히 세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흐름이 연말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 초에 좀 돌려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돌아선다고 한다면 심리가 급격하게 또 쭉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쏠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게 반대 돌림이 되면 내려올 거다. 그렇게 되면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환율 방어선을 좀 무너뜨리는 건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환율을 막아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일단은 좋은데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어. 보고 있거든요. 오줌을 안 누는 것보다는 언발에 오줌이라도 누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언발에 오줌을 누면 당장은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식었을 때 동상이 걸려버리거든요. 계속 누면 되죠. 네, 그럼 탈수로 돌아가실 겁니다. 아 그래요? 물을 계속 마시면서 계속 누면 되잖아요. 아 진짜 싫어. 그럼 나도 아니 얼굴 계속 빨개졌어요. 물을 마시면서 누면 되잖아. 아닌가? 아, 네. 찔끔찔끔. 얼굴이 진짜 빨개져. 대응을 할 너무 수 당황했어요. 없거든, 아 이거는. 너무 저지니까. 아 죄송합니다. 너무 어쨌든- 밀키웨이에 어울리지 않는 제가 천박한 발언을 대단히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환율 방어선을 다 무너뜨리면서 환율을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것들 미리 대비하려고 규제를 만들었던 건데 이 환율 방어선을 다 무너뜨리면서 네. 지금 환율을 방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환율 방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달러가 털린 상태가 됐을 때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만약에 뭐 신용 이익 같은 그런 위기가 만약에 닥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뭔가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야 될지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예고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또 이슈기 때문에 네. 아침에도 좀 다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따가 두 분한테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 장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 포함해서 몇 개 엔터, 조선 이렇게 좀 오른 게 있습니다만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 엔터, 조선 이렇게 올랐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에서 크게 무너진 게 몇 개 있었어요. 그 심리도 안 좋았고 환율도 환율이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이노스페이스 이제 그 발사체가 실패한 것도 센티먼트에 안 좋고 네. 그리고 뭐 제3자 유저 그 경영권 넘긴 거 글로벌 텍스 프리 이거는 그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12가지 띠 중에서 그 하나의 저기 띠가 생각나더라고요. B? 욕하고 싶지 않았어. 하여튼 12간지? 하여튼 그래 그 중에서 하여튼 내가 얼마나 싫어하지 않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고요. 조금만 알려주세요. 못 알아들었어. 띠발 뭐 이런 건가? 아니 하여튼 그래 그 띠가 생각났어. 말띠 아니고 하여튼 그 동물이 생각났어.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노스페이스 글로벌 텍스 프리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펀드 이런 것들이 금리만큼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그 관련되는 사람들은 매우 분노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텍스 프리는 그 동물밖에 생각 안 나고 하루 종일 그 동물하고 친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노스페이스는 좀 걱정이 되고.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띠라고. 개띠 얘기인다고. 그럼 개띠. 저는 여기 나는 말지. 개띠? 하여튼 그래서 그랬고 그만해. 글로벌 그만해. 텍스 프리. 하여튼 그래서 그지 같았고. 개띠예요? 그리고 이노스페이스는 걱정이 되고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거 실패하면 다시 발사하면 돈 들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죠. 근데 저는 실패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험 되지 않나요? 그건 안 되지. Anyway. 되지. anyway. 그 오늘 나는 보험 그 주- 나쁘게 생각하는 게 보험 주 떨어졌잖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한 번 발사할 때 이거 한 몇십억 들걸요? 이거 개발이라는 단계했을 때 몇십억 단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더 들 것 같아요. 더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얘네가 현금을 갖고 있는 건 100억 없거든? 투자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한가 근처가는 게 이거는 유감스럽지만 내려간 거고 좀 위로의 말을 드리는 거고 미래에셋 벤처는 오버했어요. 미래에셋 벤처가 갖고 있는 그 스페이스 X 지분은 저도 작다고 생각해서 어저께 좀 경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네. 하나증권에 딱 적었죠. 40억밖에 없다. 40억만 갖고 있다. 미래에셋 벤처 갖고 있는 스페이스 가치 평가가 아니면 40억을 스페이스 X에 투자한 금액이 40억. 그러면 그거 한 뭐 100배 올라지 100배 않았어요? 같은 아니죠. 10배 좀 10배 넘게. 정도, 10배 정도나 20배 올라봤자. 그러니까 어저께 2조 넘어가고 했을 때 오버스러웠다. 그런 거가 있거든요. 저는 40억보다는 좀 더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있을 걸 생각했는데 분명히 적다고 생각했어요. 미래에셋 증권이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오바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한가를 맞고 가고 그렇다고 미래에셋 증권이 뭐 폭발하느냐? 그건 아니지. 미래에셋 증권도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련되는 주식이 조금 이렇게 거시기였다 이렇게 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네. 개별적으로는 좀 가슴이 아픈 쪽이 꽤 많았을 것 같고 이 상처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클로징벨을 보셨던 분들은 뭐 지금 채팅창에도 언급을 해주시지만 어제 저희가 정확하게 좀 짚어냈어요. 제가 이제 말이 많더라도 그 안에서 건질 게 꽤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얘기하면서 네. 김장현 본부장님이 운을 띄워주셨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언급이 잘 안 됐는데도 소부장이 있는 그런 종목들 맞아요. 괜찮다. 그래서 제가 GST를 말씀을 드렸고 네. 김장현 본부장님이 GST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 GST가 또 17% 정도 군계 일학. 군계 일학. 그럼 예. 그 정도는 군계 일학이지. 예, 그래서 다시 최고가 근처에 또 갔었던 그런 또 개별적인 종목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땡땡땡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네. 많은 분들이 또 땡땡땡 치고 계시네요. 요즘 네. 드가님인가요? 발사를 좀 안 안 해주셨어요. 해주셔가지고 예, 요즘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바쁘신가봐요, 연말이라서. 자, 솜 여러모로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요. 이비피님 땡땡땡, 최승용님, 투자의신님, 전효민님께서도 땡땡땡. 네. 우주로라님께서는 오늘은 바다가 계좌를 구했네요.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바다당. 바다가 뭐가요? 조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사면 따자 3프로 TV 한화오션 시원하게 가네. 예, 땡땡땡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예. 글로벌 텍스프리 주식도 없는데 공시 보니까 화가 난다라고 아까 언급을 하신 그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맙소사 돌림도 들어오셨고요. 태랑님, CKCS님, 긴자손 형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많은 분들이 또 땡땡땡 무지개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8% 조금 더 올랐네요. 11포인트 올라서 4,117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높은 레벨대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실 어제까지 하더라도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 박스권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다. 여기 지금 아래 박스권, 위 박스권 해가지고 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한 스텝 조금이지만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뭐 이따가도 공자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 여기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9,500억까지 들어왔거든요. 막판에 더 땡겼어요. 코스피 현물만 1조를 샀다고 외국인이. 환율이 이런데도 상관이 없나 봐요. 환율이랑 진짜 상관없다니까. 상관이 아침에 없나 그것 때문에 내가 욕 바가지로 먹었어. 어제도 1,480원 넘었는데 네. 얼마 사서 3조 샀잖아. 맞아. 오늘 1조 사고. 이야. 상관없다니까 자꾸 그 가스라이팅 그래가지고 아침에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예, 기관이 3,500억 이렇게 또 현물에서 사줬고요. 오늘 금투가 5,200억 들어왔는데 투신이 1,200억 팔아가지고 예, 금투로만 봤을 때는 오늘 5,300억 정도 좀 들어왔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00억 정도 팔았고요. 기관은 여기서도 450억 샀네요. 예. 선물에서는 뭐 2,000억대라서 오늘은 뭐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아직 뭐 코스닥 안 보긴 했는데 마이너스고 공자님한테 한번 시황을 넘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 그 관련돼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정리한 게 있거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시장이 하락한 6가지 이유와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하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놨으니까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코스피가 0.18% 올랐지만 217 종목이 오르고 하락 종목이 659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368 종목이 오르고 1291 종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네. 이게 그러면 수급이 어디로 집중됐냐? 코스피가 지금 9천억 가까이 9,500억 정도 순매수가 나왔고 외국인이 네. 기관은 3,500억 순매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은 1,690억 거의 1,700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은 이해되는데 코스피는 어디로 집중되냐가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순매수를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5천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790억, 합해서 거의 6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강했던 하나오션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거의 500억, 400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와 조선, 로봇 쪽
이게 테마 쪽 있는 것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조선도 지금 다시 반등하는 것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도 오늘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기관도 똑같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동학인하게 매수하고 있어요. 전 지금 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반도체는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전 전고 좀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매수로 보고 있고 마이크론이 갈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못 갔거든요. 이것들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이제 내일 투경 해제니까 네. 이런 것들 감안하면 이제 좀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주가면 해제가 되겠죠. 아. 네. 지금 주가면 해제가 됩니까? 네, 50만 지금 원인데? 58만 4천 원. 58만 4천 원이면 네, 해제돼요. 58만 7천 원 안 넘으면 해제됩니다. 아. 58만 7천 원을 못 넘어요 제가. 그래서 귀신 아침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똑같이 알고 있으니까. 아. 귀신같이 584 딱 지키네요. 네. 오케이. 내일 고개 또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순매도를 보면 뭐 종목별로 엄청나게 순매도가 강한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외국인 기관의 뭐 매도가 시장을 뭐 좌우했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매도가 오히려 시장을 많이 흔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연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양도세 관련된 게 50억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50억이기 때문에 뭐 빠르게 안 팔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미리부터 판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연말 이제 12월 막판 들어가면서 조정이 들어가는 게 이 매도세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면서 수급은 점점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갖게 되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계속 얘기 드리지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피는 아까 지금 박스권 말씀하셨는데 네. 저점은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빠르면 연말 아니면 연초에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하면 박스권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근 본부장님. 네. 오늘 또 그냥 지나가는 요런 그래도 오른 거에 괜찮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오르 갖고 계신 분은 좋죠. 오늘 조선 좋고 조선 좋았죠? 한화계통. 네. 네. 그리고 엔터 좋았어요. 뭐 섹터가 작지만은. SM 7%, 그럼 하이브 5%. 맞아요. 그 JYP도 오르고 노모스, 그 DOU 이런 것도 맞아요. 좋았기 때문에 확실히 좋았던 거는 엔터 확실히 좋았고. 네. 그다음에 조선은 이유가 있으니까 더 좋았고. 반도체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좀 아쉽지만 투경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뭐 움켜놨다가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이후에 또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아쉬울 것까지는 없고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장이 그때 마이너스는 아닌 거지. 예, 마이너스 아닌 건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조금 수급도 좀 애매하고 좀 눈치도 보고 환율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쉬어가자. 거래가 엄청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박스권 아쉽지만 박스권 같이 하고 주문 준 게 아니고 이 4,200 몇십이 정고점이었잖아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될까 안 될까 좀 까리까리해요. 그 삼성하이닉스가 정고점 뚫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뚫을 수도 있고 안 뚫을 수도 있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안 뚫으면 어떻습니까? 1월 5일 나가서 뚫을 수도 있는 거니까 큰 대세에는 큰 이슈가 없는데 종목별로 한쪽에 너무 좀 핵심이 아닌 종목들을 많이 베팅을 했다면은 중간에 연말에 좀 가슴 아프고 짜증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안타깝죠. 그럼. 오늘 외국인 수급 1조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삼성전자가 6천억 넘게 차지하거든요. 네, 맞아요. 요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괜찮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명예커님하고 이제 악유라는 건 아니고 네. 올해 4월 우리 지금 환율이 1484잖아요. 1480 간 적이 4월 초였어요. 4월 초. 4월 초예요? 네, 4월 초. 4월 1일인가 2일인가 3일인가 요 관세기 바로 직전인가 그때가 1484, 86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때 그러면 그때랑 지금하고 환율이 똑같은 거예요. 환율이 똑같죠. 네. 그러니까 환율이 관계 없었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가가 68% 올랐어요. 코스피가.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올랐는가 잘 봐야 돼요. 하이닉스는 3.2배 올랐습니다. 3.2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더블 올랐거든요. 2배. 예. 얘가 오른 거가 기여도가 68%에서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를 그냥 산 거예요. 반도체 산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정보점 말이고 다 필요 없고 환율이 뭐 1560, 1600 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거를 상쇄시켜서 힘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형주, 일부 소부장 포함해서 이렇게 끌고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 80%는 그렇게 끌고 왔고 나머지는 80% 그렇게 끌고 왔고 나머지 한 20%는 상법 개정에다 뭐다 해서 우리 자체적인 힘이 분명히 있죠. 그런 걸로 상쇄하면서 우리가 1,500을 앞둔 상태에서도 임팩트가 안 느껴지는 걸로 보이는 건데 결국은 올라간 건 반도체의 힘이 거의 팔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넘버로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또 잘 뚫어내겠지. 이게 김장현 본부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저는 환율이 상관없다. 외국인 수급에는 상관없다라는 주의고 김장현 본부장님은 그 상관없는 게 아니라 환율이 안 좋아서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당연히 안 들어오는 게 맞는데 반도체랑 일부 미국과 함께하는 특별 업종들, 특수한 업종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기만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착시 보인다.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요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량으로 사는 거에 있어서 환율이 걱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치 안 맞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리 잘했죠? 네 맞습니다. 예. 공자님도 뭐 환율 얘기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같이 넘어왔으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뭐 종합적으로 보면 환율에 대한 건 분명히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환율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다들 막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네, 환율 오적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크게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서학개미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 FDI 쪽, 그러니까 왜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에서 야 규모도 별로 안 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가 아니고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이 심리가 강화되니까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증권사를 엄청나게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 그 이벤트 하는 거 다 종료시켜 버렸죠. 키움 거는 뭐 막았어요? 네, 키움 텔레그램도 막았어요. 아예 텔레그램 막았어요? 네, 닫았어요. 스스로 닫은 거야. 네, 스스로 닫았죠. 안 되겠다. 네. 다른 증거도 비슷하게 하고 있어. 키움 그러니까. 눈치 좀 있네. 다 눈치 보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해외 투자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세일즈 자체를 안 합니다. 네, 해외 투자 열심히 하세요라고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난 그럴 때 더 사고 싶어. 청개구리 좋은 기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환율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게 지금 보면 환율은 절대 안 내려와라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서 환율에서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그게 반대로 돌 거예요. 그 졸지. 네, 그게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내년 1분기 빠르면 1월 정도는 분명히 그 현상이 나타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워낙 약세 쪽으로 베팅하지는 마시라. 그러니까 댓글도 보면 굉장히 너나 그러면 한국 주식 사라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네네.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 심리가 너무 강하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가 약세로 가는 그 시계열 구조 그거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 원화 약세에 대한 그 반영이 너무 강하다. 저도 비슷해. 네. 왜냐면 이게 그게 결국 다시 반도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1분기 1월 달에 실적이 엄청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이 늦게 보고 지금 외국인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별로 안 들어왔다니까. 삼성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4월 1일에서 지금 사이 외국인이 결국 2%포인트만 들었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2%포인트만 들었다고. 하이닉스는 더 줄었어요. 줄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응축됐다가 만약에 환율이 1,500 가다가 1,500 간다 합시다. 1,500.1이 됐어. 근데 갑자기 내려갈 것 같아. 그럼 외국인이 어떻게 돼? 반도체 너무 좋아. 그때부터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면 외국인이 확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언제일지 그 전에 먼저 1,505나 10으로 갈지 그게 걱정이 돼서 주춤주춤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다 통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외국인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많이 안 들어와. 영향을 준 거야. 근데 지금 변곡점 바뀌면은 확 들어올 수도 있다? 그것도 말이 맞는 거지. 근데 그게 한 달 내에 들어올지 얼마 내에 들어올지 모르는데 1분기 내에 안 나오면 진짜 큰일 나. 왜냐면 실적이 가장 피크일 때가 1분기 때야.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80조 100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1분기 지나기 전에 눈에 확 보이거든. 근데 100조면 한 20몇 조잖아요. 그럼 20몇 조 올라간 다음에 그게 다음 분기 30조일 것 같아. 그 예측은 잘 안 나오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이빨 올라가고 확 했을 때가 늦어도 4월 달. 아니면 1, 2월 달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는 환율이 만약에 못 잡아주면은 못 잡는 상황이 되면 또 더 갈 수 있잖아요. 1,500에서 안 멈춰 1,520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럼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 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네. 환율이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해가지고 개념이 좀 복잡한데 만약에 외국인이 여기서 1,500원을 뚫어서 더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1,500원 정도에서 단기적으로는 한 번 맞고 환율이 꺾인다. 왜냐면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 앞두고 있지. 그럼 달러 약세. 그리고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이니까 엔화 강세, 원화는 이제 강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아무리 올라도 1,500원, 10원대에서 올라갔어. 정부가 뭐 그렇지. 어떻게 해라도 좀 액션을 취해야지. 그러면 내려오면서 우리는 환차 이익을 얻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확 들어올 수 네. 있다. 아주 큰 분수령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선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하네요.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어. 확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네. 아파트 절대 사면 안 된다. 2012년 뭐 기억나세요? 네. 그때 절대 우리나라 아파트 뭐 주택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 나왔었어요. 그래요? 2012년에? 네. 그때 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미분양이 생겼어요. 와. 타워 팰리스도 미분양이었잖아요. 네. 심지어 반포자이도 그때 안 좋았었고. 미분양이었을걸요, 아마? 2008년에. 네. 그다음에 마포 쪽에는 2012년에 미분양이 수두룩백백했었어요. 경희궁 자이까지도 미분양. 진짜요? 네,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때 심리가 안 좋았었는데 그때 논리는 뭐였냐면 고령화. 그럼 누가 집 사냐? 그렇지. 1인 가구.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58년 개띠 은퇴하면 누가 사냐 했어요. 근데 그게 장기 시결로 맞았지만 장기 시결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봉했다 그러면 근데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베팅해야 돼. 해외 쪽으로만 가야 되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 손실을 날 수 있는 거고 이게 환율 쪽에서 좀 약간 놓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내년 기업들의 어닝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네, 늘어나겠죠. 생각보다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한 것도 물론 이제 환율이 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환율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준다 그러면 환율 기반으로 실적도 생각해준다 그러면 1월부터는 1분기 내년 실적의 반영이 굉장히 세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이 환율 방향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이슈를 삼지 말자. 근데 이걸 이슈를 삼는 건 오히려 이 환율 방어에 대한 뭐 어떤 내성이 좀 떨어졌을 때 내년, 내후년 초 정도에 좀 더 2027년? 네, 살펴보는 것들을 생각을 해둔 상태에서 일단은 대응하자. 근데 이건 두 분한테 궁금한 거예요. 2027년을 언급할 때 주식 시장에서 특히나 글로벌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27년을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 전략을 짜는 게 유효할까요? 환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뭐냐면 지금은 너무 해외 쪽보다는 국내 쪽에 비중을 두고 계세요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내가 올랐어요. 상반기에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국내가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내를 팔고 환율 내려왔을 때 포트폴리오 그때 다변하세요. 그때 뭐 금도 사시고 달러 자산 채권이든 달러 주식 뭐 미국 주식이든 그런 것들로 포트폴리오 조금씩 다변화해 보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원화가 안 좋으니까 무조건 도망가서 가자. 그러면 환손실 입죠? 근데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만약에 상대적으로 덜 좋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이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눌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튀어버려요. 그럼 환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미국 대비해서 한국에서 수익을 상대적으로 덜 볼 수도 있겠죠. 올해 중순처럼. 그렇죠. 네,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환율 생각해서 무조건 미국 가자 이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한국 주식을 좀 높여놓은 상태에서 있다가 왜냐하면 환율이 워낙 높으니까 여기서 환차 이익을 외국인들이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요성키 있다가 이제 점점 만약에 뭐 1,400원대 뚫린다거나 1,400원대 초반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때 한국 주식은 많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것들을 생각해두고 자산의 내 배분을 생각해두고 가는 것과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가니까 좋으니까 가자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어렵다. 왜냐면 나는 좀 계속 경제 방송에서 환율 얘기할 때 네네. 이거 진짜 제 확증 편향입니다. 네. 너무 호들갑 떨어. 근데 물론 숫자적으로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막 1,200원, 1,300원 막 가면은 무슨 경제 위기네. 지금 1,300원 넘어서 1,400원 넘어서 지금 1,500원 바로 목전인데
예, 뭐 서민들 경제가 안 좋다고 하지만 나는 뉴스에서 경제가 지금 좋습니다라고 얘기한 걸 단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경제는 항상 위기야. 근데 뭔가 막 난리 날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너무 경제 방송에서 할 일 없으면 환율 틀어놓고 이게 무슨 뭐 막 이러니까 내가 지금 약간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저쪽이 너무 환율 가지고 호들갑 떠는 게 있는 건가 약간 좀 아니 괜찮은 게 뭐냐면 환율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4월 1일 1480이고 지금 1480이야. 주가는 올랐잖아. 네. 당연히 아무 영향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까놓고 얘기하면 반도체만 빼면은 반도체가 실적이 안 좋았으면 우리 환율도 환율 영향이 바로 있어갖고 주가 레벨은 아마 3,200에서 해낼 걸. 아무리 저기 뭐 했더라도 3,500 못 가. 그러니까 반도체의 힘이 80이었다고. 반도체 힘은 AI고 그런 거고 환율이 좀 도와주려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팍팍 했으면은 조금 수월했을 텐데 팍팍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안달하고 좀 조심스러운 게 안고 지금 연말을 가는 거지. 그럼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진짜 요거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환율 얘기 그만하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 단기적인 환율의 고점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 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이제 뭐 변화가 생긴다. 뭐 주식 시장이 뭐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진짜 뭐 경제적인 구조적인 위기가 생기거나 요런 단기적인 그 계량적인 수치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1,520원? 만약에 1,500 뭐 1원, 2원 이렇게 1,500원 찍먹하잖아요. 아. 돌 것 같아요. 반대로. 그렇지. 네. 다 비슷한 사이콜로지컬 그 라인이 있으니까 다 비슷하지. 우리 반대로. 중국에서 막 천억- 위험하다 막 이럴 때 그렇지. 팍 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뚫어서 재수 없게 1,500 한 15 정도 간다. 그러면 한 번 충격이 있지. 아작 나요? 한 번 충격은 있지. 어떤 식으로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뭐가 그 충격이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1월 달에 안 하고 3월 달에 하는데 3월 달에도 못 할 수도 있다는 만약 폴캐스트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1월 달에 나오면은 그게 우리의 실적과 상쇄돼 가지고 또 아주 귀찮게 하는 시츄에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하고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3월에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슬슬 들려오면 혹시나 지금 가능성 지금 별로 낮게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 얘기만 딱 하나 할게요. 네네. 1,300원일 때 2020년 1,300원일 때 MBC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그때 금융위기 얘기했었는데 1,500원인데 말 안 하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 들어갑니다. 엔화가 약세라는 거예요. 그치. 네. 그건 엔화가 어떻게 셈법을 2020년에 100엔대에서 지금 160엔대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일본 금융위기라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돈을 푼 것들의 후유증이 지금 이 환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후유증이 우리나라도 동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로 엔화는 강세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약세다. 그럼 위기예요. 그럼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같이 동반으로 약세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크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덧붙이면 일본은 이제 경상수지의 그 무역수지에 비교해서 봤을 때 보유 외환의 자체가 한 17개월, 14개월에서 한 17개월 분 정도가 있다. 그리고 일본은 사실상 기축동화국이다. 그리고 기초 체력이 워낙 탄탄하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탄탄한 것보다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플러스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 이 액 자체가 7개월 분밖에 없다. 그리고 기축동화국도 아니어서 만약에 헤지 펀드들이 공격을 한다면 그럼 우리나라가 그냥 완전히 잘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이창용이나 누군가가 구두 개입하는 게 지금 잘 안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하던데 입장이 조금 헤지 펀드가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우리한테 뭐 받아야 되죠? 미국은 우리한테? 네, 투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나라는 상황은 외환위기로 가요. 그런 상황 안 트럼프의 만들지.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의 지금 이 업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IMF처럼 싹 발라먹자. 아주 그냥 대한민국 싹 그냥. 그러기보다는 뭐 통화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화 사업 우리나라를 일단 하겠지. 살려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사모펀드가 이렇게 헤지 펀드가 지금 우리나라 공격하기 쉽지 않아요. 통화 수합 그래요? 같은 게 있고 우리가 수치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2.3%밖에 못 따라할 뿐이지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할 방법은 거의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환율 얘기 그만할까요? 왜냐면 지금 여론이 내가 마치 환율 끌어올린 것 마냥 내가 완전 내국노가 됐어. 너 앞으로 돈 내고 질문해라. 그만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제 시황 보전. 4시가
가까이 됐네. 예, 하도 환율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또 이제 환율도 얘기하지 마십니다. 신고 좀 1501 하기 전까지 하지 맙시다. 아, 네. 1,500원 되기까지 하지 약속 맙시다. 이제 하지 마요. 진짜로. 1499 84원이나 94원이나 99원이나 뭐 그렇게 뭐 사는데 지장 없잖아. 라면 먹어요 그냥. 알죠? 예, 이제 이렇게 1499에 한번 1499에 얘기합니다. 이제 환율 얘기 안 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나한테 뭐라 하겠다. 예, 넘어갑니다. 일단 이제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UBS가 2026년 S&P 500 전망을 7,700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제 6,800대인데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시장은 좋다. 내년에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걸 좀 보고 가면 좋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오늘 반도체가 초반에 강했던데 그것보다는 좀 빠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꺼이지? 오늘 반도체가 좋았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H200을 내년 2월부터 수출 재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어요. 근데 당장 중국에서는 이걸 또 승인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에서 H200 관련해서 중국 업체들의 주문까지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우리나라 반도체에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제 알파벳이 인터섹트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회사를 47조 5천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인터섹트. 네, 인터섹트라는 회사.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이 결국은 야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전력이 부족하다. 전력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고 스스로 뭔가 이걸 타개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 쪽이 좋았는데 특히나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 어제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도 불구하고 어제 풍력은 안 좋았는데 풍력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상 풍력 관련해서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정지시키면서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거 얘기했을 것 같은데 테슬라 어제 올랐는데 테슬라. 네 정전 관련해서 이게 기회다. 기회예요? 이거 보셨어요? 네. 네. 웨이모는 못 가고 멈추고. 네. 구글은 멈추고 테슬라는 갔다며. 그거 왜 그러지? 이게 보면 당연하지. 지금 웨이모는 일반적으로 룰 베이스가 섞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호등이 있는 곳이야. 네. 그럼 신호등을 봐야 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호등이 꺼지잖아. 어. 그러면 멍통이 된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테슬라는 그냥 가요? 테슬라는 룰 베이스가 아니고 거기서 자기가 비전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비전에서 여기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교차로야. 라고 인식하고 반대편의 차를 보면서 그냥 운행합니다. 반응 보면서 하는 네. 거지. 그래서 테슬라는 갔던 거고 와. 이 지금 웨이모는 못 갔던 거예요. 그럼 안전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건가요? 안전으로는 만약에 이거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정전 사태가 벌어지면 웨이모는 훨씬 더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룰 베이스가 있고 원래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정형화된 것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이모의 한계가 느껴졌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조금 약간 모자란 부분도 있긴 한데 이렇게 뭔가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훨씬 더 좋네. 그러면 자율주행은 야 테슬라가 얘기했던 비전 중심이 맞네. 라고 이제 오히려 얘기가 된 거죠. 어차피 사람도 눈 보고 하잖아요. 네. 눈으로 보고 하는 게 맞잖아라고 얘기가 되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모가 룰 베이스라는 건 거기다가 입력을 해놓는 거야. 빨간불이면 가고, 서고, 파란불이면 가고, 사람이 튀어나오면 3초 안에 튀어나오면 서고, 1초 안에 튀어나오면 가고, 뭐 이렇게 룰 베이스를 다 설정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신호등이 갑자기 꺼지고 대변수가 생기니까 딱 멈춰버린 거고 테슬라는 다른 방식으로 룰 베이스 조금 쓰기는 하는데 이 비전을 써가지고 이 상황 판단을 그냥 입력을 해서 알고리즘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무언가가 변수가 나와도 계속 운행이 됐었다. 근데 이번에 샌프란시스코가 정전이 되면서 그 기회가 한번 누가 더 나은지가 한번 확인이 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로보택시 사업을 지금 상용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양자도 어제 굉장히 강했어요. 네, 어제 D-Wave 퀀텀이 뭐 20% 가까이 오르고 굉장히 강하게 튀었는데 CES에 이제 양자가 출품된다. 물론 예전부터 얘기 나왔었는데 왜 어제 튀었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양자도 상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양자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이제 엔터가 아까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홍콩에서 드림 콘서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홍콩의 드림 콘서트를 중국에서 생중계하겠다. 오. 네. 이렇게 나오니까 야 그럼 한한령 이제 해제가 되는 거네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엔터가 정말 오랜만에 동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 내일 투경 해제가 있으니까 요걸 기다리긴 하지만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안 오를 이유가 없어 보여요. 네, 실적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기준은 뭐 SK하이닉스 100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100조 얘기 나오고 이렇게 되면 PR 레벨이 뚝 떨어지는 거라서 이거는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선을 얘기할 기회가 없었지만 딴 데서 이제 조선에 대한 의견을 좀 바꿨거든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이 네. 사야 될 것 같다. 여기 플러스로 이제 LNG 관련된 게 나왔기 때문에 좀 사야 될 것. 여기서 얘기했구나. LNG 관련해서 그죠? LNG. 네, LNG 때문에 조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군함 수주까지 더해지면 좋은데 군함 좀 애매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골든 플릿이라고 이제 황금함대 전략을 발표할 때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했죠. 네. 하나도 얘기했었고 동맹국의 도움을 받겠다고 했었는데 이건 뭐 대놓고 한국이니까. 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군함까지 우리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붙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도 물론 이제 전반의 강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는데 구글이 아까 인터섹트 인수하면서 좀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로봇은 좀 교체가 돼서 희비가 교체돼갖고 좀 다르긴 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DX가 새롭게 로봇주로 좀 부각됐습니다. 그 포스코 DX가 로봇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는 아니고 투자죠. 투자를 하면서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 새롭게 좀 부각됐다. 그러면서 한 1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네, 엔터 반도체, 조선 태양광, 로봇 이렇게 상승 섹터가 있어서 쭉 서머리를 적어 주셨고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데 광고를 짧게만 치고 오겠습니다. 네. 예, 아까 저한테 제가 그랬죠. 환율 올라서 돈 없으면 라면 드시라고. 예, 라면은 좀 그래. 맞아. 짬뽕이 좋은 것 같아. 짬뽕도 그냥 짬뽕은 조금 너무 좀 그러잖아. 랍스터 짬뽕 드십시다, 네. 여러분. 예, 최현석 랍스터 짬뽕. 지금까지 이런 밀키트는 없었다. 랍스터 반 마리가 저 그림 그대로 통째로 진짜요? 들어간. 예. 보세요. 저기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예. 비주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자님 거 오, 보여주세요. 우와. 좀 더 올려주셔야 돼. 네. 예. 이게 정말로 젓가락으로 까 한번 제가 뭘 못하겠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주실 수 있어요? 젓가락으로 랍스터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젓가락으로? 예. 네. 그거를 한 손으로 그게 그릇이 미끄럽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랍스터가 진짜 진짜 들어가. 오, 진짜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 와요. 랍스터 반 마리. 얼마인 거예요? 요게 이제 한 팩보다는 네. 그러니까 가격은 좀 나중에 물어봐봐. 아, 그래. 일단 들어봐. 예. 맛있는 거잖아. 일단 들어봐봐. 예. 자, 일단 하고. 최현석 셰프 알죠? 알죠. 흑백 요리사. 요거. 최현석 셰프가 랍스터 짬뽕 만들었어. 근데 그냥 짬뽕 랍스터 안 어울려. 아니야. 뭘 하냐? 네. 마라. 그 랍스터는 또 뭐야? 크림. 이거를 짬뽕 스타일로 만들어버린 거야. 우와. 그래서 팩당 2인분이에요. 팩당 2인분. 그래서 아. 3팩 하면 6인분 나가는 거거든요. 네. 탱글한 랍스터 살, 쫄깃한 중화면 이걸 만들어 가지고 기가 막히게 8분이면 완성됩니다. 8분. 예. 내년 4월까지 소비 기한인데 네. 요거가 가격이 6인분 해서 49,800원. 오, 괜찮네요. 네. 랍스터가 통으로 들어가고. 2 플러스 1 해서 팩당 16,600원. 와. 근데 2인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8,000원이에요. 랍스터 들어갔는데. 너무 괜찮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음. 저렇게 밀키트로 랍스터가 오면 네. 다 막 얼리고 뭐 어쩌고 막 이러느라 보기만 좋지 살이 다 부서지고 식감도 막 냉동 같고 막 이렇단 말이야. 에이, 설마 이게 그러겠어요. 근데 네.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 공자님 랍스터 살 혹시 드셔보셨으면 저 공자님이 이렇게 후루루 먹는 거 거의 처음 공자님 봐요. 꼬리에서 지금 랍스터 살을 떼내고 해체하고 있거든요. 있는데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덩어리가 공자님 얼굴만 합니다. 우와, 여기 이렇게 우와, 다 우와. 꼬리살인데. 꼬리살. 꼬리살. 한번 드셔보세요. 그 식감이 어떤가?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하죠. 예. 실제로 이 랍스터 그거를 예, 탱글탱글하게 드리고 김정일 본부장님은 또 아침 먹었죠. 종목을 콕콕 잘 찝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집게발을 드렸거든요. 아, 예, 어떡해. 집게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집게발. 예, 그 손으로 그렇게 잡으시면 어떻게? 이야, 오. 집게발. 찐이다. 국물이 뚝뚝뚝. 아 예전에 그 이야. 롯데리아 게살버거의 신구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이게 쪽쪽 빨아주니까. 니들이 게맛을 아서 이런 거? 니들이 게맛을 알아? 예, 신구 선생님. 어때요, 맛이? 저는 아침에도 먹었는데 네. 안 매워요. 어. 부드럽고 안 맵고 부드럽고 조화가 너무 잘 됐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두 그릇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두 그릇 드실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최연석 랍스터 짬뽕 49,800원. 이건 진짜 해자여서 사실 분들 사시고 에이 저거 거짓말이지 하시는 분들 안 사셔도 돼요. 연말이니까 집에서 랍스터 느낌 한번 해봅시다. 맞아요. 이거 밖에 나가서 이거 드시려 그러면 하나당 한 3, 진짜 4만 원 줘야 비싸. 돼요. 어디야 저기 그 트러플 한우라면? 짜장라면? 뭐 있더만 저기 여기 앞에 여의도 트러플 짜장면. 네, 트러플 짜장면? 네. 소고기 짜장면 그거 한 그릇에 막 4, 5만 원 정도 하던데 3, 4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네, 엄청 비싸요. 어쨌든 최현석 셰프 랍스터 짬뽕. 자, 그리고 뒤에 거 요거는 정말 짧게 피닉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 네. 네, 패딩 내놨습니다. 패딩. 패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녀 겨울 롱 패딩을 최초로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프리미엄 라인으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가능하고요. 캐주얼 겸용이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가벼운데 따뜻하고 이 프리미엄 충전재가 들어가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편해서 롱 패딩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장이 딱 적당한 기장이라 되게 편안하게 데일리로도 출퇴근 그리고 주말 레저용으로 완벽하게 입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제 가끔씩 패딩 입었을 때 막 겨울이니까 몸이 간지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긁어. 근데 여기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긁으셨어요. 아, 나 진짜. 예. 편합니다. 예, 손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있다는 거. 주머니가 많네요. 네, 주머니 많아요. 남성분들은 주머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주머니. 좋아요. 엄청 따뜻하고. 네, 여성분들은 또 베이지 블랙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패딩 무겁나요 하는데 하나도 안 무겁어요. 너무 가벼워. 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너무 좋아요. 73%나 할인된 49,800원, 5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여러분들 따뜻하게 겨울 나실 수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색 그레이예요. 그레이. 예. 카키는 완전 군대색. 블랙은 블랙. 끝. 그래 예쁜데요? 예, 그레이. 끝. 예, 광고 끝. 네. 최현석 랍스터 짬뽕 그리고 남녀 겨울 롱패딩 49,000원짜리. 진짜 먹을만해. 네, 맛있어요. 딱 좋은 것들. 날씨도 약간 추워지고. 맞습니다. 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하락 섹터 본 다음에 상승 섹터 진짜 중요한 거 한 3개 정도 찝고 그러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죠. 아니, 더워. 저 블로그 요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좋습니다. 잠깐만. 네, 제 블로그에 제가 그 아까 6가지 하락 어디에 그리냐고 26년 1분기 스터디 채널 모집이라고 한 요 글에 있어요. 요 글 내용에 6가지 하락과 제가 시장에 대한 비율을 좀 적어놨습니다. 요 글 참조하시면 되고 1분기 언제 모집하냐고 물어보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이 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없던데? 나 있는 줄도 몰랐는데 뭘 물어보는 사람이 어딨어. 아 예전에 그럼 광고하면 어떻게 우리 지금 앞에 최현석도 돈 내고 하는데 형 너무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 물어봤어요. 전에. 아니 예전에 블로그에 가서 댓글 하셨던 블로그에 누가 와요? 네. 와요 왜 나도 오지. 알았어. 아니, 돈을 받아야겠어. 예. 블로그 이름은 뭐라고요? 블로그는? 아 범성공자의 경제 읽기로 바꿨습니다. 범성공자의 경제 읽기. 읽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하락 섹터는 우주가 뭐 하락했는데 저는 쉴 때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오전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스페이스 X에 대한 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작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약간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장 초반부터 한 20%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노스페이스가 오늘 발사에 실패했죠. 네, 우리나라 민간 발사체로 최초였는데 요 도전이 일단 실패하면서 우주 쪽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부정적으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했어요. 근데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과 동시에 유상증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오늘 굉장히 크게 분노했습니다. 주가는 뭐 13% 정도 빠졌는데 일단 보면 최대 주주가 매각한 가격이 한 8,45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60%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가격을 보니까 10%가 또 할인된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자기는 비싸게 팔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할 때는 나한테 비싸게 팔아줬으니까 나는 회사 돈은 좀 더 싸게 가져가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인 거죠. 네. 물론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글로벌 텍스 프리가 주주 충실 의미에 좀
위반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소송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오. 좀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과거의 히스토리가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슈와 논란이 있었던 그런 뉴스에나 공시에도 막 이렇게 나왔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 이제 글로벌 텍스 플레이를 인수할 때 색안경을 끼고 보긴 했었죠. 아. 네. 그런데 일단 실적이 올라오니까 그걸 뭐 이렇게 누르고 갔었는데. 용인한 거구나.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또 약간 이상하다. 어. 약간 이렇게 종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종이 장사가 뭐죠? 종이 장사라고? 몰라요. 무림 페이퍼 뭐 이런 건가? 예, 한솔재지 뭐 이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핵융합 테마가 이제 불었다가 죽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애매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핵융합이나 양자나 비슷한 게 기업이 없어요. 관련된 핵심 기업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이걸 발전을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양자도 뭐 메인 기업이 존재하는데 이런 테마,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도하는 이런 좀 미래 산업 테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도 오늘 밀렸는데 최근에 미국 주파수 경매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거든요. 요게 네. 좀 조정이 세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PCB, 뭐 AI 전력기기도 좀 안 좋았는데 양도세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양도세? 네. 월말이니까 연말이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이슈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딱히 이슈는 없었어요. PCB가 빠진 거에 대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나왔던 것 같다. 그리고 AI 쪽도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섹터 쪽으로는 안 좋았었거든요.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주, 글텍 뭐 이런 것들 좀 빠진 것들이 있고요. 네. 상승이나 뭐 이런 거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짚어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엔터를 먼저 얘기 드리면 네. 엔터가 이제 드림 콘서트가 한 30년 정도 유지가 된 브랜드라고 해요. 마마 같은 건가? 네. K-팝 공연의 브랜드인데 26년 2월에 홍콩에서 개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랑 중국의 창사 통구 문화 유한 회사가 공동 주최하는데 중국 후난 위성 TV를 통해서 중국 전국의 공연 실황을 중계한다고 해서 네, K-팝 공연을 이렇게 TV에서 중계하는 거 물론 위성 TV이긴 하지만 요거를 이제 중계한다는 것 자체가 한한령 해제의 어떤 신호탄이 아니냐. 물론 될지 안 될지 끝까지 가봐야 되죠. 아, 지금 어떤 단계예요? 그런 거를 일단 한다고 발표했어요. 아 그래요?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핵심이었어. 네, 나중에 또 뒤집어질 수도 있죠. 중국이니까 모르지만 일단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다라는 것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살짝 우려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아이돌 그룹에 네. 일본인 멤버가 많아요. 맞아. 네, 저기 각 그럼 하나씩 못 있잖아. 나오는 네, 거예요? 에스파에도 있고 에스파는 없지. 지젤. 지젤. 아 그렇네. 아 거기는 이제 조금 애매하니까. 네. 어쨌든 지젤도 있고 그다음에 르세라핌의 카즈아랑 네. 쿠라 있고 사쿠라 있죠. 네. 그다음 또 누구 있어? 뭐 저 트와이스에도 있고. 네, 여러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조금 중국에서 제재를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 기업이 하지 않을까. 단데? 어? 다그 그렇지. 그룹들이 없는 그룹들이 어. 없지. 네. 하속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약간 우려가 있어요. 아. 네, 그런 그룹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 아. 라는 우려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단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했다. 그 관련돼서는 노모스가 아주 바로 수예요. 노모스가 11% 노모스. 올랐거든. 네. 아까 후난 위성 TV 얘기했잖아요. 후난 위성 TV 밑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망고 TV라고 있어요. 망고 TV. 네, 걔네하고 노모스하고 전략적 지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망고 TV하고 얘네들의 그 플랫폼인 그 뭐지 프롬인가 중국 버전을 출시한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되면은 노모스는 탄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같이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중소형 엔터주가 이런 거에 조금 더 유리할까요? 비즈니스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네, 노머스나 DOU가 오늘 많이 튀었잖아요. 비즈니스적으로 노머스나 DOU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어요. 그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컸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가 되면 노머스나 DOU가 좀 더 좋을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 부분에서 두 개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노출도가 다른 기업 대비 낮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의존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SM이 오늘 가장 많이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렸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SM이다라고 평가받으면서 네. 그 기업들이 좀 더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저도 이제 노모스 적어놨는데 노모스 시가총액이 지금
올라서 한 3천억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3천원 안 돼. 3천억대. 근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295, 올해가 190억이었거든요. 올해도 성장을 했고 내년에는 중국 기반으로 해서 더 성장할 거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내후년까지 성장 스토리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노모스가 더 강하게 올랐는데 노모스가 올라가도 밸류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제 10배 정도 됐을 거예요. 네. PI 10배. 그렇군요. 네, 요거를 얘기 드리고 싶었고. 엔터 드림 콘서트. 그다음에 포스코 DX는 이게 사실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페르소나라고 미국에 있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데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4년 6월에 설립된 기업인데 이 회사에 2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관계사인 포스코 기술 투자가 100만 달러, 총 3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200만 달러면 얼마예요? 30억. 30억, 30억 투자한다고요? 네, 30억. 작다 그랬잖아요. 네, 크지 않아요. 네. 아니 포스코가 30억 투자하는 것도 기사가 나요? 포스코 DX. 그러니까요. 포스코 ICT 예전에. 네, 요거 투자한다고 주가가 오늘 10% 올랐으니까 4천억 땡겼죠. 와, 30억으로 효과 제대로 봤네요. 제대로 봤네. 어쨌든 페르소나라는데 네. 30억 이게 투자해서 창업자에 대해서 일단 베팅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창업자가 나사 소속의 로봇공학자 CEO랑 그다음에 피규어 AI라고 지금 로봇신에서 굉장히 핫한 그 피규어. 회사의 CTO를 역임했던. 그러니까 CTO니까 되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CTO를 역임했던 제리 프렛이 공동 창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요인을 좀 받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슈로 포스코 DX가 계속 갈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케이. 로봇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좀 더 강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좀 넘어가서 보면 조선 쪽으로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조선이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나왔어요. 골든 플릿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이 얘기들이 기사마다 다 헷갈리게 적어놔가지고 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일단 골든 플릿을 보면 280에서 300척으로 구성된 유무인 통합 함대를 구축하겠다. 함대군요. 네, 통합 함대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항공모함, 구축함, 그다음에 전투함 이거 다 유지한 순양함. 상태에서 소형 수상 전투함, 보조함, 무인함까지 보강하겠다. 아. 그래서 이제 280에서 300척을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였고 현재 전력이 부족하다의 얘기가 나오면서 구축함을 더 강한 구축함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현대전으로 오면서 대형 구축함이 후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배틀 크루저, 크루저. 배틀크루저는 스타크래프트의 어. 테란 맞아요. 그 크루저. 네, 배틀십. 배틀십이죠. 네, 배틀십. 네, 헷갈렸어요. 배틀크루저. 네. 예, 배틀십에 대해서 너무 큰 그 배틀십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 아주 퇴출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주력 전투함이 9,500톤급이었는데 이걸 4만 톤급으로 다시 채우겠다. 근데 이 4만 톤급 배를 얼마만큼 채우냐? 25척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골든 플리스에서 지금 야 25척은 뭐고 300척은 뭐고 또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300척의 핵심이 되는 트럼프급이라고 얘기 나와요. 왜 트럼프급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 트럼프급의 저 구축함을 25척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최첨단 무기들을 다 넣겠다.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와, 그다음에 전자기 레일건, 좋다. 그다음에 지형성 레이저로 이제 쏘는 거죠. 레이저 미사일 이런 것들을 다 탑재하겠다. 오, 그거를 이제 하소화가 한다?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근데 이거는- 조선인데 거의 방산도 결합이네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조선이면서 방산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같이 방산 스토리가 거지. 붙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는 거죠. 근데 요 구축함 사업은 누가 수혜냐면 헌팅턴 잉글스가 수혜예요. 난리 났지. 주가가. 미국에. 그 다시 헌팅턴 헌팅턴 잉글스. 잉글스, 잉글스. HAII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수혜인데 헌팅턴 잉글스랑 MOA를 체결한 회사가 하나. HD 현대그룹입니다. 근데 오, 네, 또 그렇게 엮여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구축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새로운 뭐 조선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블럭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HD 그룹도 지금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체 골든 플릿의 구축함 얘기했고, 네. 여기에 프리기탐이라고 이 구축함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항공모함을 보조하는 함대가 있어요. 프리기탐이라고 해서 작은 소형 이제 전투함이거든요. 캐리어의 옆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들 그런 거 같은 말고, 그 정도 나비들 말고, 같은 거잖아요. 그 정도 말고 레이스 SCV 정도. 같은 거. 레이스 정도. 아, 레이스 정도. 네네. 배트클루저의 레이스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배가 프리기탐인데 오케이. 이 프리기탐을 하나에 맡긴다. 어. 네.
그래서 하나의 필리조선소랑 뭐 이런 데 맡긴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럼 궁금한 게 허핑턴 잉글스? 걔네는 헌팅턴. 네. 걔네는 뭐 하는 애들이에요? 원래 미국에 있는 조선사. 조선소예요. 미국의 군함을 조선- 원래 아, 건조하던 조선사예요. 이거 유명한 근데 미국 상장도 군함 있어요. 만들어요? 아직도 조선소가 만들어요. 아. 만드는데 기술력이 워낙 오래 있어요? 걸려요. 시간이 많이 그럼 HD 현대랑 손을 잡으면 HD 현대는 뭘 도와줘요? 일단은 군함을 더 빨리 건조할 수 있게끔 뭔가 기술이나 기술이- 인력 지원 같은 걸 하고 협력을 해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국내에서 블럭을 만들어서 그걸 미국으로 보낼 것 같다. 조립 국내에서 안 완제품은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네. 그럼 더 저렴하게 이렇게 만들고 또 납기 같은 것도 빨리 맞출 수 있게끔 되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약간-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이제 우리나라 조선 쪽에는 이거 다시 가네, 훈풍이. 다시 괜찮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실제 수혜로는 어떻게 평가해요? 지금 오늘 주가의 반응과 실제 수혜. 한화랑 하나 오션, 오션.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HD 현대그룹 다 좋습니다. 오.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가 맞아요. 김정일 본부장님. 맞아. 맞고요. 다만 이제 저런 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도 주가가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불렀기 때문에 저는 괴리가 좀 벌어져 있는 주식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거.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오션이 괴리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았고 뭐 다시 힘을 얻겠습니다만은 하나 시스템은 워낙 높은 주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건 오션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HD그룹은 합병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치. HD현대중공업이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이 뭐가 같이 걸려 있냐면 LNG가 같이 걸려 있어요. 아, 네. 근데 LNG가 삼성중공업도 걸려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전압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 있고 주가는 내려온 상태에서 하나오션이 제일 매력적으로 보인 거죠. 아하,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짧게 하나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김장근 본부장님 자료로 넘어가. 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정도 아까 사실 상승하락 섹터에 대한 내용은 다 네. 봤으니까 김장근 본부장님 한 8분, 7분 정도 있는데 네, 이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뉴스. 페이지 14페이지. 오전에는 요걸 잘 못 봤었는데 미국도 단연 메모리 반도체가 최고입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그러니까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도 아니고 구글도 아니고 브로드컴도 아니고 미국에 산다면 마이크론 주식이 먼저다라고 아침에 말씀드린 그건데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은 14페이지 띄워 주세요. 네,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동시에 자기네가 캐파가 부족해. 피디님. 그 14페이지 좀 띄워 주시오. 그만 떠들고. 순간 당하겠어. 그만 떠드시고 자료 좀 띄워 주시오. 띄워 주세요. 오케이. 예. 마이크론은 디램이고 네. 랜드도 하지만 샌디스크는 랜드 SSD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캐파가 부족해. 네. 고객이 달라는 거. 마이크론이 뭐라 그랬어요? 고객이 요구한 거에 67% 이상 못 맞춰준다.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캐파를 구하려고 대만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의뢰를 하고 있다. PSMC? 뒤에 TSMC가 있고 PSMC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 대만에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뭐 큰 회사 아닌데 오죽했으면 마이크론, 샌디스크가 미국에 있는 회사가 똑같이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대만의 같은 파운드리 업체한테 우리 캐파 좀 나눠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간 거는 H200 엔비디아가 그 미국 파는 거 있잖아요. 중국 파는 거. 그거 말고도 사실 이런 게 더 컸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이 샌디스크 마이크론 어떤 회사인지 알고 그럼 PSMC가 뭐냐? 파워 칩 세미컨덕터예요. 얘네도 큰데요? 작은 회사야. 그러니까 파운드를 따지면 한 7위. 7위? 예, 삼성전자가 2위고 SMIC 있고 뭐 저기 뭐 기타에 들어간 애들이네. 우리 다 안 보이는 거. 한 7번째는 거의 안 보여. DB 하이텍하고 비슷할까 말까 하는. 진짜요? 네. 팩트 보면은 몇 개 없어. 근데 종합 보면 많네. 근데 어쨌든 간에 디램하고 랜드하고 다 해. 네. 캐파는 10만 장이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정작 필요한 거는 최근에 뚱로우 퉁루어 하여튼 거리는데 신규 팹을 짓는다는데 10만 장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요 4, 5만 장짜리가 그나마 조금 20몇 나노짜리가 캐파를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달라고 둘이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저께 얘기했는데 마이크론이 있잖아요. 네. 실적 예측이 제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했을 때 처음에 엊그저께 했을 때 한 320, 지금 가격이 260인데 네, 말씀하세요. 예. 320이면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예측이 확 올라가고 320에도 9배밖에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어느 증권사는 아니고 어느 그 좀 한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자기가 블로그에 한 거 보니까 380불 해도
10배, 11배밖에 안 된다. 오.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이렇게 간다면 얘네가 간다면 손에 손잡고 오늘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오늘 270불 정도 됐나요? 마이크론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 300불입니다. 높아져서 10%. 네. 근데 그 높아진 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오. 이게 근데 15배가 안 되니까 제가 정했는데 15배는 비싸. 12배는 아리까리해. 10배 이하는 싸.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손에 손잡고 마이크론에 가면 하이닉스에 대한 거, 삼성에 대한 것도 높여 잡을 수도 있죠. 아까 80조, 85조, 100조 얘기 나왔다는데 그거 안 잡더라도 8배면 70만 원인데 얘네가 9배, 10배 가면 우리도 8배 좀 더 갈 수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10배 머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윗자리가 70만 원 후반, 33만 원 넘어갈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일단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 아하. 전후가 분기점 될 것 같습니다. 손에 손잡고 가자. 네. 김장현 본부장님이 그럼 어느 정도 힌트는 많이 주셨는데 네. 지금 김장현 본부장님이 만약에 뭐 이창용 총재가 와가지고 같이 점심 먹다가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에 좀 하나 두 개 좀 살라 그러는데 이게 매수 순위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정부 관계장 만나면 안 돼. 아 그런 거예요? 같은 값이면 한국 거 사라고 얘기를 그러면 해야 되잖아. 이창용 와이프를 만났어요. 이창용 와이프. 예. 왜 쓸데없이 그런 아이 사람 만나? 본부장님 저 아이 한 200억 200억이 통장에서 노는데 요거 아이고 미국 주식 사면 사람들이 너무 뭐라 그래가지고 근데 마이크론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걸 사야 되나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러면 뭐라고 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대 1대 1 이렇게 사겠습니다. 111. 세 개. 111. 지금 비등한 것 같아요. 아, 세 개 다 비슷비슷한 것 내일 같다. 투경 끝나고 나면은 정확히 되는 건 26일부터잖아요. 네. 26일자부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비슷하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에 손잡고 잡은 거예요. 같이 올라가든 같이 내려가든. 알겠습니다. 끝. 네. 하나 더 한 1분 정도 할 수 있는데 하시겠어요? 아니면? 할게요. 네. 그 우주 방위 사업 얘기하는데 저 여기 있어요. 우리 스페이스X 가지고 저기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 하잖아요. 네. 자, 요거 나중에 보세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데이터 센터 지려면은 한 80번은 써야 됩니다. 80번은 써야 돼요. 여기 있으니까 뭐 다 해는 제가 계산한 게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비용이 요거 우주 이거 할 때 비용이 지금 현재 기준이 아니고 스페이스X 몇 년 뒤에 하겠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데이터 센터 지려면은 비용이 우리 국내 여기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한 3배 정도가 비싸게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비용을 하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보세요. 나중에 시나리오 얼마 나오는지 30배 했을 때 80배 했을 때 얼마 나오는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에서 갖다 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주에서면은 데이터 센터 거기 데이터 있잖아요. 한국 우리나라 지구에 올 때 2.5초인가 2.7초인가 3초 안 되게 지연이 있대요. 딜레이가 있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돈 문제가 한 5년 뒤에도 지금 기준으로는 한 3배 정도 들고 한 2.6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근데 그걸로 가야 되고 우리가 전체적인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는 거기서 무궁무진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스타디 한번 해보시죠. 네. 하다가 말았는데. 장기 데이터 그러니까 자주자주 안 꺼내보는 데이터에 대해서 거기다가 몰빵을 하고 조금 단기 분리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아니, 제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없어요. 왜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요? 무게가 가벼우니까.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는 데이터 센터는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 용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추론 쪽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네네. 아니 사실 이 저장 쪽은 얘기가 안 돼요. 네. 한참 뒤에 얘기라서 사실 이렇게 깊게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긴 한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도 추론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주 무기라든가 이런 진짜? 것들을 이런 그러니까 것들 연산하는 것들. 그러니까 더 큰 이슈는 아까 지연되는 게 이슈야. 그렇네요.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는 이슈가 게 많네. 문제고 그리고 거기다 해놓으면 스타트할 때 비용이 3분의 3배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수리하고 뭐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이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해서 지금 5년 뒤거 예측하는 거 쉽진 않다. 근데 일단 시작하는 게 27년이니까 28년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년은 아니더라도 지켜볼 만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낼 시간이 좀 넘어가지고 네.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몰드님께서 3%에도 이쁘신 분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좀 약간 잘 자서 피부가 그러네요.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는 또 신의 자료실 3% 자료실에 또 올라가고요. 공자님 자료도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네. 블로그도 올리고 거기도 올리고. 너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퍼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유료 자료로 또 올라가 있는 건데. 유료자는 안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유료. 네, 사가 네. 비즈니스 철저하네져요. 예. 유료자로 올라가면 큰일 나죠. 예, 범송공자의 경제 읽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장, 지수 자체, 숫자 자체는 빨겠지만 내 마음은 아팠던 장, 고생 많으셨고요. 또 비가 추적추적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빗길 조심하시고 두 분도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은 좀 느낌으로 쫙 올라가야죠. 이게 산타가 딱 오면 사람이 하는 좋은데. 건데 이게 0.2가 뭐야? 0.2가 뭐 2% 가야죠. 그렇죠. 예. 내일 조금 크리스마스 이브스러운 장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